철산과 광명동은 지금 급변하고 있습니다. 철산은 재건축으로, 광명은 광명 뉴타운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혹자는 말합니다. 광명의 공급이 너무 많아서 신축에 깔려 죽을 거라고. 안녕하세요, 오분임장입니다. 자, 오늘의 컨텐츠는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 10분 입지 분석 시간입니다. 지난 5분 임장기에서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셨던 바로 광명 뉴타운을 10분 동안 입지 분석을 해볼 예정이고요. 야, 그러면 5분 임장기는 안 봐도 되는 거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5분 임장기는 이 대략적인 분위기와 지역 전반에 대한 얘기를 제가 다뤄드렸다면 10분 입지 분석 시간에는 조금 더 입지에 대해서 디테일한 얘기, 그리고 단지와 지역에 대한 얘기에 집중하니까요. 이번 영상도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먼저 광명시 위치를 보면요, 오른쪽으로는 금천구가, 아래로는 안양시와 시흥시가, 이 왼쪽으로는 부천시가, 그리고 위로는 구로구가 감싸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도 광명 뉴타운이 진행되고 있는 광명동은 이 광명 사거리역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고, 광명시 전체에서는 서북 쪽에 위치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간과를 하는 게 광명시가 시 면적으로는 그렇게 작지가 않아요. 다만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면적이 조금 작은 편이죠. 비교적 최근에 형성된 광명역 일대의 일직동을 제외를 하면 사실 광명의 주거지는 시 북쪽에 거의 편중되어 있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자, 여러분 한번 대답을 해보실까요? 광명시 대장은 어디입니까? 이 광명시 동별 4분면을 보시면 가격적으로 대장은 일직동, 즉 KTX 광명역이 있는 곳이 대장인데요. 물론 여기는 굉장히 좋은 곳이고 앞으로도 더 좋아질 거예요. 신안산선, 월판선들도 들어올 거니까요. 근데 전통적으로 그리고 앞으로 재정비가 끝나면 대장은 어디가 될까요? 네, 맞습니다. 광명 뉴타운. 이 아니라 바로 철산동입니다. 특히 철산주공 12단지와 13단지가 대장 아파트가 될 것이고, 그 중에서도 13단지가 더 대장이 될 거라는 건 굳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알 수 있는 내용이죠. 하지만 우리가 오늘 입지 분석하는 이 광명 뉴타운은 기존에 굉장히 낙후된 빌라촌이었고, 이게 뉴타운이라는 사업으로 입지에 역전 중에 있다는 게 바로 중요한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광명 뉴타운이 끝난다고 해도 철산동이 광명의 전체 대장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광명동은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위상을 차지할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상전 벽해 한 가운데 있는 것이고요. 자, 간단히 광명 뉴타운과 인근 지역의 호재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 뉴타운 입장에서 가장 직접적인 교통 호재 GTX-D를 들 수 있습니다. GTX-D는 A, B, C 노선에 이어서 새롭게 추가된 노선으로 가산, 삼성 등을 지날 예정이라 노선도 자체는 굉장히 유용해 보이고요. 광명에서는 스피돔 인근으로 역이 지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착공과 완공 시기겠죠. 현재 GTX-B하고 C 역시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D 노선이 언제쯤 완공될지는 미지수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신안산선과 월판선인데요. 신안산선은 안산에서 출발해서 가산 여의도로 이어지고, 월판선은 월곶에서 출발해서 인덕원, 판교로 이어지는 노선 사업입니다. 근데 이게 광명시를 지나는 게 맞기는 맞는데 정차역이 일직동의 KTX 광명역이기 때문에 사실 광명 뉴타운 입장에선 직접적인 호재라 보기는 어렵겠죠. 다음으로는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인데요. 이건 논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일자리와 공동주택을 동시에 마련하는 이 3기 신도시 일환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일자리가 들어간다는 건 광명시 자체로는 좋은 측면인데, 문제는 공동주택, 즉 아파트 역시 많이 들어선다면 공급의 측면에서 기존 광명 뉴타운에는 이게 좋은 얘기는 아니겠죠. 마지막으로 광명 뉴타운 그 자체가 호재가 됩니다. 저희 오분임장이 누차 말했었지만 뉴타운 사업은 단순한 재개발이 아니죠. 여러 재개발 구역들을 하나의 컨셉을 가지고 순차적인 재정비를 해서 이게 입지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광명 뉴타운은 광명시의 경기도 빅4 입지를 다시 한번 공고히 할 수 있는 그런 호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구역별로 간단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1구역은 광명자이더샵 포레나인데요. 시공사는 GS, 포스코, 하나로 총 세대수가 3,585세대에 달할 만큼 거대한 단지입니다. 참고로 광명 뉴타운 사업자의 상당수는 1,000세대가 넘는 대단지예요. 1구역은 2025년 12월에 완공 예정이며, 아래로는 7호선 광명 사거리역과 위로는 1호선 개봉역이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더블 역세권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냉정히 말하면 아시죠?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역세권 단지는 아니지만 초중고가 가까워서 나름 안정적일 수는 있겠습니다. 목동 라이딩도 가깝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목감천이 가까운 것도 장점이고요. 2구역은
트리우스 광명이고요. 대우, 롯데, 현대가 시공을 맡았으며 총 세대는 3,344세대로 역시 굉장한 대단지입니다. 2014년 올해 12월 완공 예정인데 여긴 경쟁률이 다소 낮게 나오면서 현재 일부 매물이 미분양으로 남아있어요. 이곳의 미분양에 대해서는 얘기가 많은데 아무래도 아쉬운 입지 대비 부담스러운 분양가, 그리고 앞서서 1구역과 4구역이 선분양이 되면서 이곳의 청약통장이 어느 정도 소비되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자세한 건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더 다뤄드리도록 하겠고요. 3구역은 공공재개발로 진행이 되고 있으며 현재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기 때문에 만약 재개발 때문에 신규 취득을 하시려는 분이시면 이게 현금 청산 이슈가 있기 때문에 꼭 조심하셔야 되고요. 물론 민간 재개발로 선회하는 것도 고려 중이라고 하긴 합니다. 자, 4구역은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로 현산이 시공을 맡았으며 총 1957세대로 브랜드, 세대수, 여기에 평지라는 이점까지 있는 그야말로 광명 뉴타운 북쪽에선 대장구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15년 11월 완공 예정인데 12억대의 다소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계약까지 전부 완료가 됐습니다. 5구역은 광명 자이 힐스테이트 SK뷰로 GS, 현대, SK가 시공을 맡았고요. 총 2,878세대로 역시 대단지인데요. 완공은 2017년 7월 예정입니다. 이 5구역은 4구역과 바로 옆에 붙어 있어서 참 많이 비교를 당하는 곳인데요. 현재 일부 미분양 세대가 남아 있는데 사실 가격은 4구역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 1구역과 4구역에서 청약통장이 많이 소비가 되었고 또 5구역은 4구역 대비 다소 경사가 있다는 점 역시 실거주자들은 4구역에 더 몰렸다는 그런 분석입니다. 이 6구역과 7구역은 현재 공공재개발로 진행이 되고 있으며 공공재개발 구역은 앞에서 말씀드렸듯 권리산정일 이후 취득은 현금 청산이기 때문에 즉 입주권이 안 나오기 때문에 꼭 잘 알아보시고 접근을 하시고요. 이 9구역은 광명 롯데캐슬 시그니처입니다. 롯데에서 시공을 했으며 총 1,509세대로 완공은 2017년 10월 예정입니다. 9구역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평지라는 점인데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사실 광명에는 경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광명에서도 평지가 주를 이루는 아파트는 희소하고요. 사람들이 많이 찾을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봐야 되겠는데요. 광명 뉴타운에선 4구역, 11구역 그리고 9구역이 그래도 평지에 해당하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격이 다소 비싸다는 논란은 있었지만 어쨌든 5구 타입은 꽤 괜찮은 경쟁률로 마감이 됐고요. 아무래도 소형평형에선 미계약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0구역은 호반 서밋 그랜드 에비뉴로 호반건설이 시공을 맡았으며 총 1,051세대 2014년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이 10구역은 1단지와 2단지가 이렇게 큰 길을 중심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1단지는 광일초, 광남중이 붙어 있다는 장점이 있고 2단지는 주변이 모두 신축이면서 명문고가 붙어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각자 선택에 따라서 호불호는 조금 갈리겠죠. 만약 아래 스피드홈으로 정말 GTX-D가 들어온다면 가장 수혜를 받을 단지가 바로 10구역이 되겠습니다. 자, 11구역은 현대와 현산의 시공을 맡았고요. 총 4,291세대로 광명 뉴타운 구역들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인데요. 현재 이주가 완료되고 철거 중이고요. 2018년 초 완공 예정입니다. 현재 프리미엄이 3억대에서 6억대까지 다양하게 붙어 있고요. 입지나 세대수를 따져봤을 때 광명 뉴타운 전체에서 대장급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11-1구역과 11-2구역이 나눠져 있으며 위치가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직접 임장을 해보시고 꼭 판단을 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자, 12구역은 GS가 건설을 맡았고요. 총 2,045세대로 현재 이주 완료 후 부분 철거 중에 있습니다. 프리미엄은 11구역과 비슷하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12구역은 11구역과 같이 광명 뉴타운 전체 탑2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12구역의 경사가 심함에도 대장 취급을 받는 이유는 바로 입지에 있습니다. 광명 뉴타운 대부분의 구역들이 광명 사거리역 사정권이거나 혹은 역세권이지도 못한다는 점을 생각을 한다면 이 12구역은 오히려 철산 역세권 단지이기 때문에 오히려 역과의 접근성이나 연계를 생각을 한다면 12구역은 이 부분에서 특장점이 있죠. 현재 철거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요. 2018년 완공 예정이고 아마 내년쯤 일반 분양에 나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늦으면 그 내년? 2016년쯤이겠죠. 14구역은 광명 푸르지오 아레나로 2013년 9월에 입주했으며 총 1,187세대 단지고요. 15구역은 광명 푸르지오 센트베르로 2012년 10월에 입주했으며 1,335세대 단지고 16구역은 광명 아크포레 자이비브로 2011년 4월에 입주했으며 총 2,472세대의 단지입니다. 나머지 구역들은 모두 뉴타운이 해제가 됐으니까 여긴 참고 바라겠고요.
자, 이렇게 광명 뉴타운의 각 구역들의 진행 상황, 가격과 입지, 서열 여부 등등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할 사항들을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이 지금 시기에 광명과 광명 뉴타운에 대해서 꼭 인지를 하셨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혹자는 광명에 대해서 굉장히 무시를 하거나 비하 발언을 하기도 합니다. 야, 무슨 경기도가 심지어 제대로 된 대기업이 있는 것도 아닌 동네가 12억, 13억이 가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근데 이 가격은 사람의 감정이 정하는 게 아닙니다. 광명은 전통적으로 준서울 취급을 받을 만큼 서울과의 연계성이 워낙 좋았던 곳이고 인근의 구로, 금천, 안양, 시흥, 부천 이런 곳들의 직접적인 상급지이면서 수도권 서부에서는 영등포, 목동 다음 가는 곳이기도 하죠. 그런 광명의 대장지역 철산과 광명동은 지금 급변하고 있습니다. 철산은 재건축으로, 광명은 광명 뉴타운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혹자는 말합니다. 광명의 공급이 너무 많아서 신축에 깔려 죽을 거라고. 자, 이걸 보시면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광명은 2014년, 2015년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공급이 많고 대부분의 물량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철산동과 광명동에 몰려 있어요. 자, 그렇다면 광명은 피해야 하는 곳인가요? 폭락을 얘기하시는 분들에겐 좀 아쉽겠지만 인근 지역 공급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즉 철산과 광명의 재정비 공급이 끝나고 나면 사실상 일대의 공급은 전무하다고 봐야겠죠. 게다가 재정비 사업의 특성상 만약에 1000세대의 단지가 들어선다면 이 1000세대가 순수 공급이 되는 게 아닙니다. 기존 소유주였던 조합원들의 물량은 빼고 나머지 일반 분양분이 공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전부 공급으로 잡아서 무작정 공포에 빠지는 건 이건 약간 어리석을 수가 있습니다. 자,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공급이 많을 때가 오히려 내 집 마련의 기회일 수가 있고 아니면 전통적으로 수급에 의해서 도망가야 할 때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선택이든 여러분들이 만족하시면 그만이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